최근에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30평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30평대가 A급지 위주로 조금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평수를 낮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죠. 명륜 아이파크 1단지 27평을 가야 될지, 혹은 요거도 호경론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명륜 아이파크 와서, 자,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내가 갭 투자, 2억으로 갭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2억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3억 3천 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평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평으로 가니까 한 2억 6천대, 2억 한 중반? 이분이 그랬나? 예. 그래서 2억 중반, 3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억대 아파트 중에서, 여기 보면 명륜 아이파크 1단지 27평을 가야 될지, 혹은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34평을 가야 될지, 이게 이제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아시아드 이편한 세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33평은 이제 거의 6억 8천에서 7억 하니까 요거를 또 평수를 낮춰서 이거 5억 5천을 가야 되는지, 5억 5천대에 평수를 낮춰서 가야 되는지, 혹은 삼정 그린코아, 사직역 삼정 그린코아, 요거도 제가 정말 멤버십 분들에게 정말 잘 찍어드렸거든요. 6억대부터 있었는데 이제 7억 중반까지 봐야 됩니다. 네. 적게는 5천, 많게는 1억 이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29평 요렇게 가야 되는지, 30평 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라 말씀드렸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재밌으려나? 네. 결론은 뭐라 말씀드렸냐면, 동래구, 같은 구 내에서 동별의 상급지 이동은 오히려 34평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똑같은 돈으로 동래구 살 거를, 동래구보다 상급지는 해운대 수영구잖아요. 이렇게 구별 상급지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유의미한데, 상급지로 평수 낮춰서 가는 게 유의미한데, 구별 이동이 아니라 동별 이동일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34평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래 말씀드렸었거든요. 요것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자, 명륜 아이파크 27평이 6억 초반이죠. 그 다음에 2차 1단지도 6억 초반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어떤 게 높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명륜 아이파크 1차 27평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27평 전고점이 7억 8,800입니다. 그리고 여기 2차 1단지 34평을 보면, 자, 2차 1단지 34평을 보면 8억 9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더 전고점이 높았죠. 그래서 동별 이동, 그러니까 동별 이동은 큰 의미 없다. 동별 이동의 상급지 이동은 보다는 34평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거 한 개만 봐도 안 되겠죠. 우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34평이 지금 보면 힐스테이트 1차, 명륜 힐스테이트 1차 34평이 6억 6천으로 호갱노노에서 뜨는데 한 거의 7억 정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거의 7억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전 내미안 보겠습니다. 한 27평 보면 한 6억 5천, 거의 비슷해 보이죠. 6억 6천, 여기 명륜 힐스테이트 1차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구별이 다르긴 한데, 사실 장전 내미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래구에 좀 가깝기 때문에 많이 뜬 것도 있습니다. 이제 구서동이 한때는 정말 부촌이었고 잘 사는 동네였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좀 동래구 쪽으로 쏠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장전 내미안이 동래구는 아닌데 동래구에 가까우면서, 과거에 이제 해수동은 규제 지역에 묶였는데 장전 내미안은 금정구다 보니까 규제 지역에 안 묶였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격이 좀 높게 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의 정고점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34평 정고점은 9억 8천입니다. 10억 조금 안 되죠. 그 다음에 장전 내미안 보겠습니다. 장전 내미안에, 자, 26평을 보면 9억 1,500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더 낮았죠.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동래구 생활권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생활권에서는 26평
좀 상급 단지 아파트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34평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더 옳았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과거에 한 2월달 라이브 방송에서는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이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40평대, 30평대, 20평대 쫙 뽑아가지고 어떤 게 좋다 결론을 내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재밌게 2019년 상반기가 부산의 이제 하락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이 전국적으로 고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저는 또 궁금해서 시즌2 해가지고 24평, 34평 어떤 게 좋은지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창을 제가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해운대, 21평에서 25평, 2019년 상반기, 그 다음에 수영구, 25평 상반기, 그 다음에 해수는 이제 상급지기 때문에 20평대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동래구, 남구, 연제구, 진구, 해수동, 남연진 이래 부르잖아요. 해수동, 남연진은 30평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은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해운대에서 20평대 중에서 2019년 상반기에 제일 비쌌던 아파트가 해운대자이 2차 24평 25층이 5억 3,700에 거래됐단 말이죠. 그래서 5억 3,700에 가까운 아파트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해운대에서는 해운대자이 2차 24평이 5억 3,700이고 다음 수영구에서는 5억 3천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비싼 광안 쌍용예가 디오션 4억 9,900 25평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력했고요. 그 다음 이제 동래구로 가야 되죠. 동래구에서는 뭐 명륜자이, 사직 롯데 이래 쭉쭉 있는데 5억 3천에 비슷한 게 5억 3천에 좀 비슷한 게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딱 5억 3천입니다. 그래서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5억 3천. 그 다음에 남구에서 5억 3천을 보니까 GS 하이츠자이 5억 3천 500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연제구에서 5억 3천을 보니까 연제구에서는 시청역 비스타 동원이 5억 3천 살짝 오버했고요. 연제 롯데캐슬 대시양이 이제 5억 3천보다 살짝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구에서는 사망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5억 3천보다 살짝 오버. 1,000만 원 정도 비쌌죠. 5억 3천보다 1,000만 원 정도 비쌌습니다. 급지는 진구니까 해운대구보다 아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수동 남연진을 뽑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를 보는 거죠. 최고가가 얼마였는지. 그래서 강한 쌍용예가 디오션 25평 최고가는 9억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면 강한 쌍용예가 디오션 25평 2019년 상반기의 최고가는 4억 9,900이었는데 이제 전고점 그러니까 2021년 최고점은 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매 상승률이 80%입니다. 80%. 자, 이거는 헷갈리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 상승했다가 되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해운대 자이는 몇 프로 상승했냐? 24평이 5억 3,700인데 9억 2,500까지 상승해서 72%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광안 쌍용이 오히려 4억 9,900인데 이제 9억까지 상승하면서 매매 금액은 좀 더 상승했어요. 그리고 상승률은 보면 8%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강한 쌍용예가 디오션이 해운대자이 2차보다는 상승률이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동래구 보죠. 동래구는 해수보다 한 급지 아래죠. 구별로 봤을 때는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5억 3천이었는데 최고가는 8억 9천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 상승은 상승 금액은 3억 6천 상승했고 6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를 보면 역시 동래구에 34평을 사는 것보다는 해수에 20평대를 20평대를 사는 게 맞겠다가 되는 거예요. 요 세 개를 봤을 때는. 다음 GS 남구의 GS 하이츠자이를 보면 34평이 5억 3,500이었습니다. 자, 명륜 아이파크 1단지보다는 500만 원 정도 비쌌죠. 그리고 최고가는 얼마냐면 9억 4,300까지 했고요. 4억 8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76% 올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면 해운대 자이보다는 높았고 광안 쌍용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 고만고만하구나 이래 볼 수 있고요. 다음 시청역 비스타 동원 34평. 그 다음에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34평부터 보겠습니다. 5억 3,900 했는데 전고점 8억 8,500까지 그래서 64%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은 33평이 5억 2,460만원 하던 게 9억 4,200 그래서 4억 정도 올랐죠. 그래서 8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재밌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이 당시에 시청역 비스타 동원 을 보면 해수, 동, 남, 연, 진 이렇게 보면 연이죠. 시청역 비스타 동원이 2019년 입주단 말이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전고점에서 와서는 오히려 좀 더 대단지에 주상복합보다는 입지가 좀 더 좋고 세대수가 많은 이런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이 전고점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상승률을 보면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이 오히려 해수 못지않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도 이제 2018년 입주니까 이게 가격이 다 잘 정확하게는 다 안 떴겠죠. 네. 그 다음에 사망 골든뷰가 사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100%로 가장 높았는데 5억 4천 하던 게 10억 9천까지 가면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요때 이제 우리 어쨌든 제 친한 지인이 사망 골든뷰를 피 주고 샀었는데 피가 재밌는 얘기로는 피가 5천 정도 주고 샀었나? 상승장 때 5천 주고 샀는데 2019년 하락장 때 이제 피가 올랐대요. 1억까지. 1억까지 이렇게 거의 올랐는데 신고를 좀 다 못하다 보니까 거의 팔아도 거의 본전. 분양권 상태에서 피를 팔면 세금이 많았다 보니까 거의 본전. 그래서 들고 갔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자, 지금 5억대 아파트를 봤는데요. 자, 5억대 아파트를 봤는데 이번에는 한 3억대 아파트를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거까지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왔고요. 한 3억 6천 아파트에 이거를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동부 올림픽 타운 3억 6천입니다. 자, 해운대구죠. 해운대구 동부 올림픽 타운이고 해운대까지만 하고 23평 3억 6천입니다. 23평 3억 6천이고 그 다음 이제 수영구에 3억 6천 비슷한 거는 뭐가 있을까 이래 보면요. 수영 SK뷰 1단지 아니면 수영 현대 이거 같이 볼까요? 수영 현대 저는 좀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백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저처럼 투자해서 많이 물리게 되면 백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수영 현대 아파트가 자 25평이고 3억 8,500이죠. 3억 8,500. 저도 궁금합니다. 요거는 안 해봤어요. 저도. 그 다음 수영 SK뷰 1단지 34458. 자 34458. 그 다음에 평수가 25평이고 이것도 수영구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래구에 3억 6천 한번 봅시다. 3억 6천 비슷한 거 강변뜨랑채 이게 비슷하네요. 안락동의 강변뜨랑채가 3억 6,300 그 다음에 34평이죠. 34평 동래구 안락동 안락동 강변뜨랑채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할게요. 3억 6천 남구에서 3억 6천 가까운 거는 뭐가 있을까? 이래 보면 조금 이름이 많지는 않은 거다 맞죠? 이름이 그냥 요거 LG 메트로시티 2차 한번 해봅시다. LG 메트로시티 2차 남구 그 다음에 평수가 32평입니다. 32평 가격은 3억 6,950 3억 6,950만 원이고요. 그 다음 하나 꿈의 그린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좀 이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 남구 그다음에 문현동 이러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개는 한 750만 원 차이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벌어질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3억 6,200 3억 6,200 그 다음에 평수가 35평. 자, 연제구에 3억 6천 보겠습니다. 연제구에 3억 6천. 온천 동원 로얄 듀크 있네요. 온천동에 온천천 동원 로얄 듀크. 연제구 그다음에 32평 3억 6천. 32평 3억 6천. 자, 그다음 진구 3억 6천대 뭐가 있는지 봅시다. 진구 반도보라빌 있습니다. 가야동에 반도보라빌 3억 6천 3백. 이것도 두 개 해볼까요? 서면에 유림 노르웨이수. 자, 이게 35평. 그 다음에 3억 6천 5백. 그 다음 3억 6천 3백. 3억 6천 3백. 자, 이게 33평. 33평. 반도보라빌 가야동의 반도보라빌 가야동 반도보라빌 진구 이렇게 했죠. 자, 이제 최고가를 보는 거예요. 자, 해운대부터 보겠습니다. 저 이게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자료 준비하다가 라방을 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동부올림픽타운 20평대죠. 동부올림픽타운. 자, 해운대 우동의 20평대 23평 정고점 8억 7천입니다. 8억 7천. 8억 7천. 그 다음에 수영현대죠. 수영현대 3억 8천5백까지 갔던 게 지금 얼마냐? 자, 25평 기준으로 10억 5천까지 갔습니다. 우와, 10억 5천. 야, 역시 이 재건축 힘이 엄청 크네요. 이야, 10억 5천. 어마어마하다. 네. 25평 맞죠? 25평. 와. 그 다음에 수영 SK뷰 1단지 보겠습니다. 수영 SK뷰 1단지. 자, 이거는 이것도 25평이죠. 자, 25평입니다. 과연 얼마까지 갔을까? 와, 너무 못 갔다. 이거 맞나? 네. 너무 못 갔는데요. 6억 4,500. 예. 야, 6억 못 간 건 아니네. 6억 4,500. 상승률이 87%니까 많이 갔네요. 많이 갔다. 네. 그 다음에 안락동의 강변뜰 안채. 안락동의 강변뜰 안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34평이죠. 6억 4,800. 6억 4,800 해서 수익률이 79%. 오히려 동래구인데 여기 해운대나 수영구나 이렇게 갖는 게 더 나았겠네요. 이것보다는. 자, LG 메트로시티 2차 봅시다. LG 메트로시티 2차. 이것도 이제 34평이죠. 34평이 7억 7,900. 7억 7,900. 자, 110% 갔습니다. 자, 문현동의 하나 꿈의 그린. 자, 보면 35평이 5억 4천까지 갔습니다. 5억 4천. 5억 4천. 상승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문현동 하나 꿈의 그리는 다른 아파트 대비 역대 이제 꼴등이네요. 그 다음에 온천천 동원 로얄 듀크 보면 이제 30평대가 5억 7,900. 자, 5억 7,900이고 이제 부산 진구 서면 유림 노르웨이 숲 35평 5억 2,500까지 갔습니다. 5억 2,500. 그 다음에 가야동의 반도보라빌 33평. 자, 가야동의 반도보라빌 맞죠? 자, 33평이 얼마까지 갔냐면 5억 4,500까지 갔습니다. 5억 4,500. 자, 요렇게 하고 조금 지우겠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요렇게 지우고 결론을 보면 자, 해수
해수의 20평대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게 이제 동부올림픽타운 준주거지 요거 호재가 있으면서 약간 리모델링 이런 재건축 요런 거 조금 기대 심리가 있었죠. 수익률 상당히 높아요. 이 가격이 싼데 이 위에 거보다 높아요. 예, 이거는 역시 이제 약간의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있었다. 그 다음에 수영현대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있었던 25평.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역대급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73% 올랐고요. 자, 여기까지는 20평대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재개발 호재가 없는 수영 SK뷰 1단지 25평 87%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영구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 이제 동남 연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급지들이죠. 그 다음 급지들 중에서 LG 메트로시티 1차가 그래도 세대수도 많고 요것도 조금 리모델링 이런 호재가 조금 있었죠. 요것도 111% 올랐고요. 나머지 그다음 보면 그다음 많이 올랐던 게 안락동 강변뜰한채가 79%로 그다음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하위권 아파트를 보면 우리가 좀 관심이 많은 단지 사람들 입방아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단지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이런 아파트들이 좀 많이 올랐고, 종합적으로 보면,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래도 상급지로 가는 거는 괜찮다. 특히 구별 상급지로 가는 거는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동별에 같은 가격을 좀 준비를 많이 못한 게 좀 아쉽네요. 동별로 보면 이제 상급 동으로 가는 거는 큰 의미 없고 34평을 가는 게 좀 더 낫더라. 이거는 저번에 제가 준비했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결과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거는 20평대를 간다면 재건축 호재가 있는 걸 가는 게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가격이 빠지면 또 재건축 호재가 있는 게 쭉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수영현대 이런 거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게 하락장 때는 이제 재건축이 안 되잖아요. 하락장 때는 그 분담금 이런 이슈 때문에 재건축이 힘듭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실사용 가치보다는 투자 가치가 있었던 재건축 아파트가 쭉 빠지는데, 다시 상승장이 오면 이거 재건축 안 됐죠. 둘 다 안 됐습니다.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기대 심리가 붙으면서 가격 상승이 폭발적으로 많더라. LG 메트로시티도 마찬가지고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좀 호재가 있는 것들이 상승장이 오면 좀 많이 오르더라. 이렇게 좀 결론이 납니다. 네. 그래서 24평, 34평 제가 답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동별 이동은 큰 의미 없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교통이 그렇게 서울만큼 많이 막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애기 키우기 좋고 넉넉한 평수인 30평대가 좀 더 수요가 많고, 그 다음 이제 구별 이동이 있을 때는 20평대가 좋더라. 그리고 특히나 구별 이동이 있는데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거는 상승장 때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르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금액대별로 좋은 아파트 다 알려드렸고요. 3억대, 4억대, 5억대, 6억대, 7억대, 8억대 A급지까지 금액대별로 좋은 아파트 다 알려드렸고, 이거 최신 자료 계속 배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오시면 전국 아파트 현재 매물 대비 투자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그 아파트만 보면 예상 수익률이 다 나옵니다. 이거를 나눠드립니다. 올려놨어요. 토지 실전 투자반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아마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아파트는 내가 너무 복잡해서 싫다 이러면 토지 투자반 오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제일 아파트보다도 토지 투자를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 해가지고 6월 20일 금요일부터 여기 27일 금요일, 그래서 9시 반,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씩 두 번의 필수 강의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28일 토요일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답사, 1대1 투자 코칭, 그다음 추천 매물까지 이렇게 해드릴 거고, 투자 금액은 이제 각 개인에 맞게끔 투자 물건 추천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소액 투자자 분들은 1,000만 원 단위,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공동 투자 참여 가능한 이렇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토지만 20년 넘게 하셨던 이제 토지바라기님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프리미엄 임장 해가지고 건물 프리미엄 임장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6월 22일 일요일 날 이제 건물 프리미엄 임장해서 11시부터 같이 점심 먹고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거의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부산에서 돈 되는 건물 보러 다닐 거예요. 같이 한 차로 해서 6명만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 고대장하고 코칭이 있는데 1대1 코칭해서 보면 이제 카톡 상담부터 뭐 줌 미팅 이래 있는데 카톡 상담 하시면 돼요. 2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추천 아파트까지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소장의 구해줘 아파트 해가지고 요거 100만 원인데 저랑 용소장님 같이 해가지고 일단 1차 상담,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그 다음 부동산 계약까지 다 도와드리고요. 계약이 완료되면 100만 원 환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셔야 되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요거 참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필요한 거는 제가 고정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